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저 373쪽 끝에까지, 거의 끝에까지 했죠? 거로 군자는 화병 침독을 불가행면이요. 그러므로 군자는 대화와 병의 침독을 불가 다행함으로 면함에 불경하다. 또 유유홀에 아신능당 극제문이라. 비록 그 불러오기를 생각해도 나의 몸에 능히 당하여 이겨냄이 없느니라. 이겨낼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인은 단유 도덕이기요. 다만 말미암아 모두 도덕으로서 내 몸을 말미암는다. 하면 또 불유 허무지 불유 그 말미암지 허무한 차원으로 말미암지 않는 건 조화 그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선천에는 천지 조화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유자를 내가 몇 번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 글자 하나를 의미를 개념을 몰라가지고 자유하면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는 줄 알고 천만에 만만해요. 자유라는 말은 이게 말미암을 열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자연의 정신의 그 이치 그대로 스스로 따라간다는 거야. 말미암다는 뜻은 자연의 그 정신, 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말미암는 거고, 그죠? 해가 뜨면 해가 뜨는 그 말미암으로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고, 달이 떠도 또 바람이 불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미암을 유자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다 한다? 안 돼요, 그치? 자유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낮 됐다, 밤 됐다. 그 자연의 이치, 추웠다 더웠다는 자연의 이치, 거기에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추운 걸 갖다가 춥지 않다고 내가 다 옷을 벗고 자유롭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지.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보면 옷을 벗고 시원하게 입는 거고. 자유란 그런 뜻이지 자기 멋대로 한다는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 여건에 맞게끔.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도 부부간의 여건에 맞게끔 부부는 부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의 말과 행동을 말미암아서 하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내를 마음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서 도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비조화지제이면 그 조화의 재주가 아니면 인인, 신이 사람이 믿음이 하위 종일이 어찌 말이지 따라 하리요. 그래서 성하원어 성인이 어찌 말해 원하여 뭐를 불인종화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는가. 성인은 성인다웠기 때문에 사람이 따르는 거지 성인이 성인답지 않은데 가짜로 거짓으로 속임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중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필규정이에요. 사필규정. 반드시 그 모든 것은 그가 올바른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은 정도예요, 정도. 하늘의 정도. 그 정도는 하늘의 본성짜리, 이게 사람의 마음 따라오면, 사실은 도심이지. 정도의 마음.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마음을 먹은 대로, 자기가 그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 대로, 행동한 대로, 어떤 일을 도모한 대로 그것이
정도했다면 반드시 정도로서 돌아오는 거지. 근데 그 나쁜 마음을 놓고 나쁜 짓으로서 행했다면 그 나쁜 짓의 그 기운이 반드시 뭘로 화로서 그 돌아오는 거지. 반드시 돌아오는 거지. 그것이 삼실기적이야. 거짓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도 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데, 내가 아침에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일어난 것 같아도 밤새 영험한 것을 정리하는 거야, 생각. 근데 그걸 이제 요즘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과 시간에 여기저기 그냥 자기 맡은 바 책임 있는 그 일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바쁘게 하루 종일. 나는 집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일 내가 적으면 20가지인데 20가지 하나하나 다 따지면.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나이를 먹으면요 꼭 해야 할 일도 할 수가 없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뭐 비근한 예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를 하기 싫어?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야. 예를 들면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양치질을 몸이 움직이기 싫으니까 안 해. 워낙 피곤하면 아무것도 않고 그냥 누우면 되게 잠들잖아. 근데 그게 이제 젊으면 체력이 유지가 돼서 체력이 어느 정도 남게끔 해서 이제 일과를 제대로 다 완수할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요 그거 힘듭니다. 하루하루 하는 게. 그리고 잊어버려. 나이 먹으면 잊어버려. 망각증이 생겨가지고. 그 잊어버린 증상이 심하면 그게 뭐야? 치매가 생기는 거야. 치매. 뇌가 망가진다는 뜻이. 인간의 뇌를 평생 쓰면 그 평생 쓴 그것이 선천에 유한하기 때문에 뇌의 성능도 모든 게 선천의 물질적인 것은 그 물질적 그 자체 개성에 따라서 각자 다 그 성능의 기운이 유한하다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그 기운을 심하게 쓰면 유한하기 때문에 빨리 소모되고, 소모된다는 얘기 뭐야? 사람만 하면 빨리 죽고 물건을 하면 빨리 망가지고. 똑같은 수명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래서 관리에 따라서 달라지. 관리를 세심하게 잘하면 몇 배를 더 쓸 수도 있잖아. 자동차 같은 경우 내 군대에서 하면서 자동차 그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 거기에 자동차 어느 거기 가면 아주 표가 있어. 딱 표도 아니야, 단어. 항상 관리하라는 얘기지. 항상 관리. 그러니까 그 관리를 아주 세심하게 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면 안 되는.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는 내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거야.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비행기 그 정밀성을 아주 정밀하게 봐가지고 이상이 없게끔 점검해놔야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지 않아. 그죠? 근데 그 정비하는 사람들 정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부속 하나 잘못되면 엔진 꺼지면 어떻게 돼? 아니면 그냥 마찰 생겨갖고 불나면 어떻게 돼? 폭발해버지 하늘에서. 그래서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정신을 인간의 한계성이 있어서 뇌의 그 망각성이 있어갖고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정신력에 따라 다르다고. 근데 나이 먹으면 자꾸 쇠해가지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노트가 아니고 종이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대략적으로 12국까지 써놨어. 내가 할 일. 그게 써놔. 잊어버린다니까. 이거 안 쓰라고 잊어버려. 이거 보고도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했나? 나 그냥 체크하는 날까지 해갖고 긁어갖고 말이고 날짜마다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안 잊어버리겠. 무슨 얘기냐? 그게 세밀해야 된다. 세밀해야 된다.
특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걸 정미라고 그래요. 아주 정미해야 된다. 아주 세밀하던 정자예요. 이게 정미하다. 작을 미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확인하고 확 보는 거, 이게 정미한 거예요. 아주 작을 미자.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보는 거. 안 그러면 안 돼요. 건성건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성건성이라는 말 다 갑자기 쓰니까 또 건성건성이 뭐냐? 하늘 건자 쓰면 건성건성이야. 그 하늘 건자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 일과도 해가 떴다, 또는 또 정오가 됐다, 또는 일몰이 됐다, 이건 항상 똑같잖아. 똑같은데 인간을 볼 때는 아침에 해가 그냥 뜨고 한참 있다가 더 밑에 되고, 그게 건성건성이지. 네? 아침, 점심, 저녁 따지면 건성건성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항상 그냥 규칙적으로 뜨잖아. 근데 저 북극지방 가까운 지방, 북극지방 가까운 지방 가면 한 여름이면 6개월 동안 반년이 그 여름 아니요. 그러니까 또 해가 지지 않는 불야가 있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해가 이쪽으로 뜨니까, 해가 뜨면 이쪽에 있는 요점은 여기요. 계속 뜨는 거지. 계속 떠 있으니까 낮에 밤이 없어. 밤이 없으니까 낮인지 밤인지 시간을 안 보면 몇 시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몇 시인지 모르고 그냥 그 생각하고 시간을 개념 없이 하면 어떻게 돼? 그냥 건성건성. 그게 건성건성이야. 근데 땅에서는 건성건성이 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그 작용을 세밀하게 다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땅에서는 건성건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냥을 했거든. 사냥하는 것이 이제 활 갖고 있어. 활 갖고. 근데 지금도 그 몽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말을 막 모이고 하면서 다 해갖고 그 짐승을 쏘는 연습을 지금도 해요. 그 옛날에도 그 몽고방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고. 그 이성계 이 양반이 그걸 훈련을 많이 해갖고 신궁이라고 했어. 신궁. 이성계 그 양반이 장군인데, 그 양반이 장군 소리 듣는 거 이유가 있어. 그만큼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장군 중에서도 우두머리 장군을 장수라고 그래. 장수 숫자. 여기다 하나 더 쓰면 이제 스승 닫자인데 안 쓰면 이게 장수 숫자야. 장수. 그러니까 활 쏘는 것 자체도 그냥 말 타고 그냥 새를 쏴도 새가 날아가는 새를 맞출 수 있는 거. 그게 신궁이라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만큼 세밀하지. 달리는 움직이는데 날아가는 새를 맞춘다는 정밀도가 아주 정확하게 세밀해 맞추지. 안 그러면 못 맞추지. 어떻게 맞추냐고. 그거는. 이게 정밀한 거예요. 그 신의 세계는 완전히 정밀합니다. 터럭만큼 노트가 없어. 터럭만큼. 미래 세계는 신도 세계이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면서도 완벽한 세상이 돼서, 미래는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어요. 사고가. 미래 세계는. 안전사고라고 선처럼 얘기하거든. 안전한 내가 유지했는데 안전은 그 차원이 못 돼갖고 사고를 내는 거 안전사고라고 그래. 군대 용어인데 안전사고. 안전사고는 결국은 정면 정신이 안 돼갖고, 정신이 건성건성해서 그래. 세밀하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는 얘기할 건데, 예를 들면 신앙하는 것도 정밀하게 해야 돼. 정밀하게. 내가 예를 들면 도장에서 치성 참석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사실 그거만 따면 건성건성이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또
뭐 치성한 것뿐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수행도 하잖아. 공식적으로. 또 한 달에 한 번 홍수답산도 가죠. 또 일감마다 1년에 몇 번 대치성도 하죠. 이게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입장은 누구나 똑같으니까 선화사에 종사하면 선화사에만 일심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걸 10일반 해야지. 10일반이요 그게 10일반. 내가 먹을 밥 한 그릇이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 한 그릇 날마다 밥 한 그릇밖에 먹을 게 없어. 근데 거기서도 한 숟가락을 또 식구가 10명이면 10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뜨면 한 사람을 먹여 살는 거지.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바로 정전법이요. 정전법. 정전법. 9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는 이게 농사 지어갖고 국가에다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게 정전법이라고. 근데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하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을 해야. 근데 이거 십시일반도 아니고 90일반이야. 십시일반이 아니고. 근데 십시일반 차원으로 기독교에서 그걸 11조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정성이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게 안 하면 그만큼 자기가 정성을 안 들인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딱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신앙심의 정성에서 그게 정밀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건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따라서 때가 되면 그게 성적순이 매겨잡고 쫙 나와요. 이번에 신도에서 나와. 내가 성적 매기는 게 아니고. 근데 나도 정밀한 사람이니까 내가 신도에서 하는 거 내가 같이 따라 하면 야 누구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몇 점 딱 나오지. 무섭잖아. 내가 정밀한 사람이거든. 정신이. 오늘도 우리 마나님이 가끔 얘기해. 오늘 또 거의 얘기했잖아. 오늘 남편이 세밀해서 잔소리 한다고. 지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제일 정밀한 사람들이 이제 기토일진이야. 기토가 100이야. 그래서 기토일진이 아주 우리말로 하면 꼼꼼해. 꼼꼼해. 근데 꼼꼼하다 보니까 기토일진은 또 지가 자기 몸이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지.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주 절대적으로 또 꼼꼼한데 자기 스스로한테 꼼꼼한데 타인한테는 꼼꼼하지 않은 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걸 타인한테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토일진을 갖다가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 문서에 딱 나와 있어. 문서에.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 전에 얘기했을 텐데 해당되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근데 그 본성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래는 내가 무토거든. 무토하고 이게 100이지만 이게 완성도 100분율로. 근데 이건 오토야. 오토. 중앙짜리. 중앙짜리이기 때문에 오토는 이 중심짜리이기 때문에 어디 치우치질 않아요.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부당이라고 그래. 불편부당. 그래서 이 무토일지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토일지라도 잡대게 되면 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아주 정확한 무토일지라 공사 구분이 분명해요. 공사 구분이 분명하다. 그럼 분명을 하는데 공사 구분하면서도 공평무사하다고. 그래서 무토일지는 공평무사하다. 그렇게 문서에 나와. 철학서적에. 공평무사하다. 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아주 공평으로 공평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공성. 공평하게 하는 그 정신이 무토일진인데 사회로 말하면 무토는 그 성토야. 성토. 성의 토. 요 기토는 그냥 전바지고 전.
전답. 정답이라면 무토는 성토야. 농사지는 터가 아니에요. 농사지는 토가 아니야. 그건 뭐다? 국가를 수호하는 차원의 수요. 국가 수호. 국가를 지키는 수호인데 이게 마지막 수호예요. 마지막. 성에서 마지막으로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성토의 그 기운을 크게 가지면 성에서 누야? 성의 주인이지. 성주야, 성주. 성주의 주인. 이 성의 주인이니까 이 성안을 갖다가 안에 있는 그 군인도 있고 또 민간인도 있고 거기서 뭐 아녀자, 청소년 또 노인도 할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사람들을 이 성안에서 전쟁터니까 이게 전쟁터니까 성이 필요 없지. 전쟁이 아니면 성이 필요 없어요. 전쟁 시국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공격하잖아. 밖에서. 사방 언제 침투할지 모르지. 이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성주가 아주 정밀해야지. 이거 막아내려면 어떤 경우가 됐든지 다 막아내야 되잖아. 이게 세밀한 거. 백성들의 정신까지도 다 파악해갖고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세밀한 편인데, 근데 내가 군대 생활도 3, 4학교 졸업했을 때 6사는 그래도 헐렁해. 4년 동안 가르치니까 헐렁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단시간에 장교되게 하는 그 코스가 얼마나 빠르게 말이 그냥 신속하고 빨리 하는지. 아, 이거 교양학 말 2년 동안 할 거 우리는 6개월도 안 걸렸어. 일반 대학교 2년 가르칠 거 우리는 6개월 만에 끝낸 거. 하루에 8시간인데 8시간. 군대에서는 8시간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100분씩 해요. 100분. 1시간이 100분이야. 그리고 20분을 쉬어. 본래는 이제 50분이 1시간이잖아. 10분 쉬고. 그러면 이동을 못 해. 10분 동안 이동을 못 해. 학과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20분을 준다고. 20분을 주면 이제 20분 동안 5분 화장실 갔다고 15분 이동하고. 100분이 1시간이야. 그러니까 100분씩 1시간 하루에 일과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군대는 그리고 칼 차고 있으니까 훈육관이라고 그래. 훈육관. 일반 그 군대 같은 건 소대장이지. 훈육관이 지시봉 이렇게 만원 갖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조노님 있으면 뒤에 가서 그냥 조노님 있으면 졸지는 못해.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좋은 사람이 여러 사람에서 지적받잖아. 그러면 20분, 15분 가는 거 화장실도 못 가고 뛰어야 돼. 선착순 뛰신다고. 선착순. 그렇게 혹독한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정신력이 내가 육사출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순진해가지고 꿰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하라는 대로 그냥 하지.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순진했냐면 학교에서 눈동자 돌리면 도라무통 굴러가는 소리 난다고 그러거든. 눈동자 돌렸다가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돌리는 소리가 도라무통 굴리는 소리 난다고 그래. 눈동자도 못 대고 다. 그리고 집에 오는데도 의자에 앉는 것도 뒤에 기대면 안 돼. 반쯤 가지고 딱 그냥 앉아야지 이렇게. 등에 대면 안 됩니다. 기대면. 그러니까 집에 올 때 기차 타면서도 이러고 앉았어. 내가 지금 거기 생각하니까 내가 참 순진했다는 걸 하는 거야. 그게 몸에 박혀갖고 기차 타고도 그래. 눈동자 어디 한번 안 돌리고 그러고 다녔다니까. 정신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걸 FM이라고 그래? FM 교과서 그대로 하는 거지. 공자님은 15세가 돼서 뜻을 품었어요. 그것을 12오이 지우학이라 그랬어요. 12오이 지우학이라. 15세가 돼서 뜻짓자 학문에다가 뜻을 두었다. 공자님이 아버지가 80대 될 때, 자기 어머니는 18세인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명례에서 나이 먹은 그 쇠를 갖다가 학당이라고 해, 학당. 원형, 그 뭐야, 포태법에서 포태용신, 응? 이거 이제 쇠하면 늙었다는 얘기든 쇠를 갖다 학당이라고 그래. 학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얘들 말로는 노하우지. 요즘은 세상 살이하면서 노하우를 다 지켜 늙을 때까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야, 지혜. 그래서 학당이 돼. 이 쇠가. 그 풍수지리에서는 쇠는 쇠한 거니까 쇠는 가도 좋고 와도 좋다. 그래서 이 쇠는 가도 좋고 와도 좋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가도 좋다는 얘기는 쇠한 거니까 쇠한 건 가라. 가도 좋아. 근데 와도 좋다는 것은 이 학당의 노하우를 오니까 좋다. 풍수지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쇠방, 학당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그 노하우가, 소위 말하는 어린 애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딱 받은 거지. 그러니까 지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노하우, 지혜. 그걸 딱 봤어. 근데 아버지 기운만 받으면 늙은이밖에 안 되잖아. 태어나가지고, 노쇠해가지고. 몸이 그러니까 쇠약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내 몸을 기르는 엄마는 아주 젊잖아. 그러니까 엄마 젊은 기운 받았고, 젊은 기운과 그 학당 기운 같이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정기 받으니까 건강하니까 자기는 공부를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해요. 즐겁게 생각해요. 불영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 놀아도 그냥 공부하는 게 취미고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15세 때 학문의 뜻을 품고서 공부를 한 게 남들보다 그냥 지혜가 있는 데다가 남들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위치를 터득한 거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통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30이 돼서 입이다 그랬어. 30이 입이다. 15세에서 15세 공부의 뜻을 뒀는데 학예, 배움의 뜻을 두었어요. 15세. 근데 15년 만에 30세가 돼가지고 입했어. 입했다는 건 공부가 다 태워졌다는 뜻이야. 15년 동안. 그래서 이 30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지인 삼재의 그 완성수. 이 주역으로 말하면 중화리께죠. 중화리께. 선천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 끝난 거 가지고 후천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지. 중화리께는. 중화리께. 그래서 천천에는 이별하는 거고 이별. 근데 공부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제 미래로 가면 화가 되죠, 화. 근데 그 화가 이제 주역에서는 려라고 먹어요, 려. 니는 려야라 그랬대요. 려, 화려하다는 뜻이야. 고구려하는 려자. 화려하다. 그래서 선천에 이제 난법 기운을 끝내고 후천 기운으로서 지혜로서 이제 사는 거지. 그래서 양반이 그리고서 이제 신명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40이 됐어. 그 40은 뭐예요? 40은 불혹이야. 나이 40대가 되면 불혹의 나이다. 네, 공자님의 정신이요. 공자. 불혹. 근데 요즘 사람들이 나이가 40만 먹으면 불혹이라고 이제 건방지게 지가 무슨 불혹이야. 불혹은 미혹하지 않다는 뜻이요. 이게 미혹하다는 뜻이야. 미혹하지 않다. 미혹이라는 것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모자라는 거. 미혹하지 않다. 또 하나는 음양으로 누구한테 뭐라고 해,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꾀일 유자거든. 유혹이란 유자예요. 유혹한다는 유자는 꾀임이라는 게 누구한테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 유혹한. 왜? 내가
정립이 딱 됐으니까, 시비 판단이 딱 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시비 판단이 딱 되니까 유혹되고, 거기에, 미혹되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세계 완성을 뜻해요, 불혹이. 완전히, 이제 입하고 이제, 여기 혹대가 이게 정립이 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환천하 했어요. 철환천하. 제자들의 제자들과 말 타고 다니면서,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돌아다녔죠. 뭐하라? 세상 경영을 좀 하고 싶은데 자기는 평민이니까 왕은 못하고 왕 밑에서 왕의 그 보편한 그 제1인자 아까 그 만인지상 1인지하 거기가 돼야 자기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저기 다녔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나라가 많았으니까 나라가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유유상종이거든. 유유상종이 되려면 그 왕이 공자 정신까지 가야지. 그죠? 그냥 서로 만나서 상종하지. 근데 왕들이 미혹해갖고 불혹에 공자를 알아보질 못해. 그러니까 어디 알아주는 왕이 없는 거지. 그 50이 딱 되고 10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알아주면서 고생만 죽게 하고 자기 제자들까지 고생 죽게 하고 또 제자 중에서 이제 있는 사람 또 이거 물주지 물주만 고생 돈을 다 재물 다 쓰고 말이지. 그 양반이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해서 이 천하의 그 주역 이치로서 미래 세상 이렇게 된다는 걸 설파하지 않고 만약 그게 끝났으면 죄인이야. 제자를 혹독하게 말이지 그냥 고생시키고 제자 재물만 다 탕진시켰으니까 죄 아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자님의 주역을 가지고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자님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혹이라는 것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계 또는 만물까지도 이 사는 하늘, 땅, 사람, 만물. 사라는 것은 네 가지를 뜻해. 그러니까 40이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과 만물의 이치 이걸 완전히 다 깨달았다는 뜻이요. 근데 아무나 그냥 그 불혹이라고 되냐고. 이치를 알고 얘기되지. 그걸 뭐라고 하냐. 시건방진 건데 시건방진 걸 다른 얘기하면 망발이라고 해요. 망발. 우리 조상님도 나는 우리 어릴 때 망발 얘기를 자주 썼거든.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망발. 망발은 뭐 죽음의 길로 간다는 뜻이야. 죽음의 기운이 발동했다. 네? 죽을 망자. 망발이 언어를 하면 안 되지. 우리 조상님들은 선비들은 이와 같이 경위가 밝아갖고 말 한마디 하면 잘못하면 망발이라고 해서 죽을 언행을 했다 이 말이야. 그 망발 뜻도 모른다고 요즘 사람들. 하나로 딱 깨달은 것이 40이 돼.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걸 내가 왜 흔한 얘기를 다시 얘기하냐. 흔한 얘기인데 세상 사람이 그 개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써먹으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지. 그 헛소리를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무식하면 무식한 채 그냥 있어야지. 무식이 탄론하게끔 망발을 하면 되냐고. 불혹의 나이도 아닌데 자기가 불혹의 나이라고 하면 되냐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개벽판에 그냥 죽어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망발하여가지고. 아니, 공자님을 욕되게 한 거, 성인을 욕되게 한 거, 우주 천지 부모를 욕되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불혹이라고 그러면 되냐고.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경영할 선명을 못 받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50이 지천명이라고 그래. 50이 돼가지고, 알았어. 알지자. 뭐를? 자기의 천명, 하늘에서 내려받은 천명을 알았는데, 천명이 뭐야? 자기는 천하를 경영하는 그 명을 못 받은 거예요. 천권,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천하경영 이거 하고 싶었는데 성형 경영 이 권능을 못 받은 거야. 이 권을 못 받았어. 받지 못한 거예요. 불수 받지 못했다. 그 선천에는 능력이 있어도 실제는 난법 세상이니까 난법 세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름에는 이파리 줄거리에서 무성하게 막 자라 이게 선천의 난법은요. 선천에는 법 자체가 막 분열하는 이파리 줄거리 가야 되는데 네가 여기 때도 안 되는데 열매도 하려고 하면 열매가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자라 할지라도 선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선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예수과 공자님은 그래도 세상이 나온 이유가 뭐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런 세상은 이런 세상이니까 이렇게 공부해갖고 앞으로 미래 세상을 가라. 그래서 주역으로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관을 가르친 거고 공자님도 미래 세계를 가게 하는 그 주역 이치를 말씀한 거지만 석가부처도 역시 미래 세계를 가게 하는 방편으로 선천에는 좌선 공부하라. 부처 석가부처를 믿고 때가 되면 일부를 찾아라. 삼회설법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지장보살을 통해서 열심히 말이지 어둠 속에서 밝은 세계 공부할 줄도 해라. 그 가르친 거예요. 미래 세계 그 미래관이지. 그리고 나서 50이 돼서부터 뭘 했냐? 세상 경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주역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주역 공부. 주역 공부를 죽을 때까지 했어요. 내가 뭐 73세 때까지 했거든. 나보다 내가 그 양반보다 다 지금 오래 살고 있거든. 공자님보다 내가 오래 살고 있어. 73세까지 주역 공부를 하는데 죽을 때가 딱 되니까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다고. 그게 정역이에요. 정역. 평산상제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일을 세 사람을 얘기했어. 세 사람. 한 사람은 정역을 얘기한 김일부 선생이야. 내가 미래 세계를 가르칠 걸 갖다 김일부가 내일 한 가지는 하였느니라. 그리고 전용숙 장군한테는 내가 미래 세계를 열라고 동하려고 그러는데 그 미래 세계를 여는 방법으로 먼저 동했다. 전용숙 장군. 60이 돼가지고서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이란 말이 참 중요하다고. 내가 나 스스로 내가 반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이순이요. 귀가 밝다. 그다음 귀가 순하다. 귀가 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진하다는 말을 쓰면 가장 쉽지. 가장 참스럽게 순하다. 참하게, 참진짜, 참하게 순하다. 참하게 순하다는 얘기는 도덕의 정신, 하늘의 정신과 땅의 정신, 도덕의 정신. 이걸 잘 따르는 거. 그러면 이게 진인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인의 경지까지 간 거지. 근데 귀가 순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선악 부분 자체를 갖다가 초월하는 얘기야. 선악 초월. 초월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한 것은 둘째치고 이 악을 얘기해봐. 저 개새끼 죽이고 싶다. 그냥 너 이 새끼야. 막 욕하고 말이지 그냥 인상 쓰고 막 그냥 자기한테 그럴까지 이유도 없이.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욕하고 성질내고 막 그냥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순이란 건 아무리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평상심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이지. 평정심. 항상 평정에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반응이 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게 안 듣는 게 아니고 다 듣고서도 그걸 다 없는 것처럼 딱 없는 것처럼 딱 그 이순이. 이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성질 나잖아. 그러면 아유야 내가 이순이 안 됐구나.
승진하면 내가 이순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가끔 가다, 이렇게, 어? 만화님하고 그러니까 언쟁을 할 때가 있잖아. 부부지간에. 맨날 부딪히는데. 부부간은 다르니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소주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오늘 화를 좀 냈네. 그 낸 걸 갖다가 내가 지우려고 지금도, 나는 이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60이 지금 15년 됐는데도 아직 이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된다니까.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들. 난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노력을 안 하면 그거 되냐고. 성질 나는데 그냥 성질 나면 그 곱빼기로 막 성질 내갖고, 살기를 발동하지. 지금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생겨? 이순이 아니고 그 반대로 가가지고 그냥 격한 아주 격한 기운이 발동해갖고 하나 조그마한 것만 건드리면 그 격한 기운이 팍 폭발해요. 그 살기가 등등해, 지금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지금은. 이 세상이 왜 그러자? 여름에 극치가 돼갖고, 여름에 극치는 불의 기운이거든, 불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불의 기운 뜨거운데 말이야. 뜨거운 데다 그냥 더 뜨거운 일을 하고 더 복잡한 일을 하고 신경이라고 그러면, 안 그래도 막 그냥 죽을 지경인데 옆에서 건드리자. 이 새끼가 왜 건드리지, 새끼야. 그냥 패주고 싶지, 옆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 그 살기가, 그 기운 자체가 하는 거야. 지금 우주의 기운이 살기에 꽉 찼어요. 그게 선발 살기, 지발 살기, 인발 살기까지 됐어요. 그 인간에게도 살기에 꽉 차가지고, 우리 아직 안 나오는데, 우리 이제 오늘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손녀가 있어, 손녀. 근데 손녀가 군대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군대 가라고 누가 삼촌이 얘기했나 봐. 그 군대 가서 총 쏘고 하는 게, 총 쏘면 저 아무개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 아무개 이름을 딱 지면서 누구 죽인다고 그러다니까? 와, 그 얘기 듣고 말이죠. 근데 우리 손녀인데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자기 같이 있는 그 남자애가 자기를 괴롭히는가 봐, 종종. 그냥 총 쏴 죽인다고 그러더라니까? 군대 가서 내가 총 가지고 있으면 총 쏴 죽인다고. 그게 바로 살기요. 초등학교 1학년 순해야 되는데, 순할 숫자. 순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냥 살기가 발동이냐? 그게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계가 전부 다 살기가 꽉 찼다는 뜻이고, 그 여건으로 말하면, 이 세상 여건이 바로 내가 글 썼죠? 문명의 탓, 학업의 탓, 여러 가지 썼잖아. 그게 어릴 때부터 그냥 경쟁 속에서, 학업 속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하기는 싫은 데다가, 놀고는 싶은데, 뭐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있는데, 그 딴 걸 못하고 하는 게 이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서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작은 거 갖고도 죽이고 싶은 것이. 살기에 발동한 것이.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내가 글 쓰면서 여러분들 다 못 느끼잖아. 나는 그거 다 느끼고 있다고. 그대로 내가 글을 쓰잖아. 그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쭉 보니까 다 보이는 거 그냥 빨리 그냥 한순간에 쓰는 거지. 그래서 이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하면 이순이라는 말 자체를 하들 말아야 돼요. 이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평상심으로 그냥 보낼 수 있어야 돼. 살기가 발동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군자예요. 군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노력은 하루에도 수수 100번, 심하면 수수 100번 해야 돼. 그 가정생활, 집안에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일거리가 안 생기니까 그거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막 그냥 인간관계에 가장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런 뭐 별 취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거기서 그 별 취하는 소리 다 듣고, 별 취하는 곤경을 다 당하고, 그런 속에서 이순 돼갖고 내가 평상심 유지하고 그걸 실제 할 수 있으면 그건 군자예요. 군자. 그걸 못한다니까 나중에 폭발하지. 그래서 이순이라는 것은 육식갑자에서 끝이에요. 육식갑자에서 끝이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회갑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양반이 더 노력해갖고 70이 돼가지고서 종심소욕 부류거라 그래서 종심소욕 부류거라. 종심이란 뜻이 뭐냐? 종심이란 말은
마음을 따른다는 뜻이요. 따를 종자.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따라간 대로. 마음을 가진 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 몸이. 내가 마음을 가진 것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따라가는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몸이 따라가는데, 소욕, 부주고요. 소욕. 하고자 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요. 바자거든. 소욕은. 하고자 욕자. 하고자 하는 바대로,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 근데, 불유거라고요. 불유거가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불유거가. 불유거란 말이 이게 뭐다? 이 거자가 잣대를 뜻해. 잣대. 그러니까 잣대로 말하면 잣대로 말하면 이렇게 안 그러지냐? 잣대로 말하면 이렇게 딱 된 거. 아무리 반듯이 안 되네. 이렇게 기역자들은 잣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목수가 이 기역자 잣대 갖고서 정확하게 차가지고서 집을 지면 아주 빈틈없이 딱딱딱 맞추거든. 빈틈없이. 목수가 그게 아주 정밀한 목수들은 아주 정확하게 그냥 잣대로 재가지고 기둥을 맞추는 이게 그런 코너에 맞추면 그냥 빈틈없이 딱 맞추게. 그게 아주 정확하단지요. 이 격자고, 굿자고. 이게 아주 정확한 잣대로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넘지 않게, 넘을 유자. 발족자에다 썼거든? 발로 움직이면 조금만 삐딱하면 안 되잖아. 넘지 않게 정확한 잣대에서 그냥 0.1mm도 넘지 않게끔 그렇게 넘지 않냐게 격자로 그냥 정확하다. 이런 뜻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행동을 했는데 그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 그 자체가 그 이치에, 도리에, 경우에 정확하게 말과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말과 행동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자 노력해. 내가 금방 이순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한다고 하잖아. 그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치에, 경우에, 그 도리에 정확한 부합하게 말과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70이 돼가지고. 근데 70이 될 때까지 어떻게 노력을 한 거지. 이 양반은 타고난, 공자의 그 정신은 타고난 분이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쉴 틈 없이 공부해서 이 양반은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공부. 그러면 즐기면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70이 돼서야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주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인격을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자가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은 더군다나 저작거리 시간대에다가 말대에다가 그냥 살기가 등등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저 군자 되기가 쉬워요? 안 돼요? 안 쉬워요? 지극히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내가 왜 강조하냐? 불가능한데 그 가능하게 해야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정확하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지언정 불이고 정도가 아니랄지라도 노력을 계속 해가지고 성인을 공경하고 성인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인의 정신대로 내가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가깝게 근처까지 갈 수 있다니. 그런 가장 가깝게 경치까지 가지 못한지라도 가장 예를 들어서 100m 코스 같으면 100m 가려면 아직도 그냥 50m 남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0m라도 50m 가는 그 과정도 최선을 다해가 누가 50m까지 그렇게 갔냐? 거기서 성적수를 뽑아. 이번에 성인을 순서가.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거를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심즉
씨부리다. 씨는 입니다라는 뜻이 없어요. 뭐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입니다. 뭐가?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근데 내가 이 부처, 불자를 갖다가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 뭘로 바꿨어요? 여러 가지 단어, 글자 중에서. 맨날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신으로 바꿨어, 신. 신으로 바꿔서 써요. 마음이 곧 신이다. 내가 항상 그냥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고 죽으면 신인데, 마음이 곧 신인데, 그 신도 평범한 신이 아니고 평범한 마음이 아니고 정신, 또 도신, 도의 마음, 또 성인의 마음, 성심, 이런 마음이 일대에 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그런 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신합으로서 미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영신당님 말씀을 하다가 왜 딴 데로 갔냐? 영신당님 말씀 맨날 얘기하면 뭐냐고. 시법이 안 됐으면 소용없지. 자세가 안 됐으면 소용없어. 내가 얘기하는 거 졸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뒀다. 시간만 보내고 의무적으로 내가 통상 1시간 강의하니까 1시간 동안 어떻게 잡나. 눈만 멀뚱멀뚱하다가 아니면 눈 감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신당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비조하면 비재면 민신 인신 하우정이 어떻게 따라가려. 그래서 왈 성하 원허 불인 종호 어랑 성인이 원하는 바 어떻게 원하는가.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따라갈 수 있냐 없냐 그 본인이 알아야지. 그래서 유덕이면, 그러니까 성인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따라가? 덕을 가지면, 덕이 있으면 자연특이냐, 자연적으로 사람을 얻어.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정성스러운 사람이고 더 깊은 아까 얘기한 성인의 사람, 성인의 훌륭한 사람을 얻는 것은 결국 뭐야? 내가 정성을 들인 거지. 그래서 그 정성 중에 핵심이 뭐야? 덕이야, 덕. 그냥 땅의 정신이지. 땅의 정신. 천도지덕의 땅의 정신. 땅의 어머니의 덕. 근데 그 땅의 어머니의 정신을 요즘은 인간이 다 버렸어. 다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 시집 가지도 않고 자식 낳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시집 가가지고 자식 낳으면서 옛날에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셨어요. 시부모가. 시집살이가 지극히 심했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심했냐 시집살이가. 그 시집살이는 시어머니가 제일 센 그 시집살인데, 그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면 거기서 더 덧붙여서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의 신우야, 신우. 남편의 누나나 동생, 여동생이 더 엄마보다 더 심히 그냥. 근데 그걸 다 감당하면서, 그걸 다 감당해서 집안일 다 하면서 그거만 하냐? 아이를 평균 8명 낳는데, 자식을 8명 낳았어요. 8명. 많으면 10명씩까지 낳았어. 그 자식 낳아가지고 그 자식 먹이고 입히고 태우고 목욕시키고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해원 시대 중에서 지금 여자가 해원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해원하니까 산에 가면 여자가 더 많아. 등산객들이. 여자가 더 많아요. 그게 낮에 돌아다니면 남자 운전수보다 여자 운전수가 더 많아. 지금 내가 운전할 때 4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운전하면 뭐라고 하냐, 호뚜껑 운전이 할 일이지 밖에 나갔고 말이야. 그 젊다고 운전도 심했어. 근데 지금 여자들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사라지지 한참 됐지. 그래서 유덕이면 자연덕이요. 그 대신 반대로 무덕이면 덕이 없으면 부덕이니라. 사람을 얻지 못하느니라.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새끼도 얻지 못하니까 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덕이 없냐. 시집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았으니까 덕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자는 뭐예요?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키우는 거예요. 만물의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본능이 뭐냐면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키우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명체도 그래. 금광은 금과 연결시켜갖고 금광맥이 있어. 금광맥이 그 유상종이라 금광맥이. 그러죠? 딴 데 한번 파봐요. 금광이 없어. 금광은 그 유상종이니까 맥이 있다고 그 맥을 찾아야 된다. 금광은. 아이씨, 무생명체도 이렇게 자기 명을 이으려고 맥을 이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무생명체도. 식물들도 내가 어디 가면 말이요. 바지가 뭐 잔뜩 붙어대. 산에 다니다 보니까 들판 다니고. 그 뭐예요, 그게? 우리 어릴 때는 그 도둑님이라고 했거든, 도둑. 막 그냥 바지에 잔뜩 붙어갖고, 그 떼는데 시간은 잔뜩 보내. 그 식물체, 그게 씨앗이야, 씨앗. 씨앗이 왜 사람 몸에 붙냐? 씨앗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 정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어, 정이라. 식물은 음이니까. 동물은 그냥 움직이죠. 그러니까 씨앗을 갖다가 거기서 자기 난 데다 거기다 또 나면 자기하고 경쟁하거든. 좁은 땅에서. 근데 자기 같은 것을 많이 버텨야 되는데 씨앗은 많이 열렸는데 그 자기 밑에 거기다 여기다 다른 여기다 다 쏟아보니까 무슨 의미냐고 이게. 요걸 다른데 펼쳐야지.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좀 바람이든 이용해갖고 붙어갖고 딴 데 가서 아니 식물도 그렇게 여러 그 소위 말하는 꾀를 부리는데 꾀를 자기 생명체를 갖다 멀리 퍼뜨리려고. 그 인간이 요즘은 시집장 가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세상의 운수야. 하늘과 땅의 운수, 말대의 운수. 말대의 운수가 뭐냐? 너무나 분야 발달하고 더 이상 발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을 되면, 가을 직전 이제 여름에서 그냥 왕한 기운이 하지 때까지가 왕이에요. 하지 때까지가. 가지가 요때까지가 계속 그냥 이파리가 열리고 그냥 가지가 펼치고 하는 거야. 그 하지 때가 딱 되면 금기운이 딱 들어가지고 나 이놈아 그만 이파리 그만 나. 그래서 이제 이파리 그때는 정직이 된 거야. 난 것만 이렇게 크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이파리 기운이 계속 성한 기운이니까 요걸 갖다 스톱시켜야 되니까 이게 정하게 하는 거야. 정. 근데 가을 되면 어떻게 돼? 이걸 다 없애야 되거든. 이거 이파리 줄거리를. 그 뭘만 남아? 시종자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가을 기운이 가까워지니까 이파리 나는 것도 이파리 더 생산하는 거지. 분열하는 것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근데 글자가 가을 기운은 게 금이거든. 금이란 것은 하늘 기운이 이렇게 딱 막았다는 뜻이 이렇게 딱 막은 거예요. 이게 금이란 뜻. 딱 막았어. 목이든 왕이든 밑에다 붙인 게 이게. 그래서 그칠칠자 붙인 거예요. 밑에다가 이게. 예. 세금자 밑에 붙인 거 이건 그칠칠자. 끝이야 돼. 끝이. 딱 막은 거예요. 딱 막. 그러니까 막는 기운이 오니까 인과 더 팽창하면 안 되죠. 그 가을 되면 어떻게 돼? 딱 수접하지. 그 미래 세계 되면 가을 세계거든. 그래서 가을 세계는 인간 세계도 사실 자식은 인간이 못 낳는다고 정이라. 그러니까 그때가 딱 되니까 사람 기운 자체가 우주 기운이 그러니까 시집장 가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이게 자연 법이요. 이게 자연 우주법. 자연 우주법.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식물들은 그걸 모르니까 걔도 아직도 그냥 펼치잖아. 그런데 멸종되는 게 많지. 왜? 후천도수가 돌아서. 근데 인간이 지금은 가장 역행한다고. 자연법은 역행해. 그래서 종말이라고 해. 종말. 그러므로 덕을 쌓는다는 것은 땅의 정신이라고. 땅의 정신. 어머니 정신은 땅의 정신이고 자식 나가지고 키우는 정신이다. 그걸 얘기하라고 지금 몇 가지 하다가 끝났네. 다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강의. 네.